자, 부동산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 앞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요, 부동산 일일이 쓰시지 마시고 RE라고 쓰는 습관을 들으시면 되겠고, 시간 전략이 될 거예요. RE. 자,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인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관점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그러면 먼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 교재는요 17페이지죠. 자, 17페이지를 보시면 걸어 3번 법률적 개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협의의 부동산 한 장 넘겼어요. 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광의의 부동산 두 가지입니다. 옮겨서 볼게요.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다. 협의는요 좁은 의미가 되고 광의는 넓은 의미가 돼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다시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첫 줄 보통 민법상 개념을 말한다. 민법 밑줄 민법. 즉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밑줄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밑줄. 자, 옮겨서 볼게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이죠. 민법상 부동산이다. 자, 민법 제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 자, 강의 노트는요, 따로 메모두게 되어 있죠. 이제 먼저 떨어지죠. 토지와 정착물이죠. 토지 및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 되고 요거 아닌 나머지 모든 게 동산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토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땅이니까. 넘어갈게요. 정착물이 뭐냐, 정착물. 이 정착물이 33회 올해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뭐냐 해서 정착물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아랫부분에 자, 따로 그 참고표 정착물 나와 있죠. 정착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정착물이 뭐냐. 정착물 영어로 픽스처라고 불러요. 정착물. 정착물 하게 되면 한마디로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이다. 고정이 되었어요. 토지에 고정이 되었다.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이동할 수가 없죠. 이동할 수가 없다.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정되었다. 이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고정이 되었다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이때 고정하게 되면요. 자, 두 가지입니다.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다음에 일시적 고정이 있어요. 계속적 고정과 일시적 고정이다. 자, 이렇게 강의에서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정착물은 계속적인 고정만을 의미합니다. 정착물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X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여기다가 약간 메모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땅이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잇목. 얘는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적 고정입니다. 몇 년이고. 얘는 정착물입니다. 계속적이니까. 그런데 요 나무를
일단 임시로 옮겨와서 잠시 심어놓고 또 옮긴대요. 얘가 뭐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옮기는 나무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판잣집이 있어요. 자, 민법에서도 판례는요, 판잣집은 일시적이다. 철거가 용이하단 말입니다. 판잣집도 계속적 고정으로 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죠. 어디서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시내에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주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차를 몰고 와서 이제 주차장에 딱 들어가니까 주차장 입구에서 많이 보죠.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창문 딱 열어서 주차요원이 표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컨테이너 박스. 이것도 뭐지? 일시적입니다. 정착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일시적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또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요즘은 보기가 힘들지만은요, 공전화 박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다 공전화 박스가 있는데, 요거 잘 보시면요, 얘가. 잘 보시면, 요 가전자리 끝에 아주 굵은 큼직한 볼트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얘만 풀어버리면 금방 해체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도 뭐지? 일시적이야. 정착물이 아니다. 네, 되시겠죠? 따라서 정착물은 오로지 어떤 고정, 계속적 고정이다.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원래 문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볼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정착물이 아닌 것은 정답, 가식 중에 수목.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쉽게 나왔습니까? 따라서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 고정만을 가리킵니다. 그럼 책을 볼게요. 책을 봅니다. 자, 17페이지. 협의는 기업번 토지, 니은번 정착물인데, 정착물은요, 첫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밑줄. 뭐지? 계속적 이용, 계속적 고정입니다. 정착물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표에 대한 내용들은 1월달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지금은 기초 용어설이니까. 자, 중간에 보시면,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디귿번. 동상과 정착물의 구분, 목차 찾았습니까? 동상과 정착물의 구분인데, 자, A번, B번이 있죠. B번 보게 되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나와요. 목차가 4개 보일 거예요. 가번,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나번, 물건의 성격. 오른쪽 페이지 다번, 물건에 설치한 의도. 라번,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 이 4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인데요. 방금 목차 4개 봤잖아요.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 두 번째가 물건의 설치 의도. 세 번째가 물건의 성격. 네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관계예요. 자, 얘가 뭘 말하느냐? 정착물은 뭐라고 했죠? 계속적 고정.
계속적 고정. 그러면 비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동산 공부했죠, 동산. 동산은 뭡니까? 저기 앞에서. 이동성. 이동성. 움직이잖아요. 벽식에는 액자, 걸었다 뗐다. 움직이는 동산은요. 움직이니까 동산은 정착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면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예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물건의 부착 방법이 건물에 손상을 준대요. 동산이더라도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 또는 제거한대요. 이러면 정착물로 보자. 정착물로 보자. 예를 들면, 자, 주로 벽식이나 액자는요, 그냥 자유롭게 걸었다 뗐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동산입니다. 또, 선풍기 있죠. 뒤에 에어컨 온풍기 있잖아요. 이것도 얘를 옮겨서 저 구석에 두면 돼. 뭡니까? 역시 동산입니다.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신축 건물은 에어컨이 어디 있더라? 천정에 달려있죠. 얘가 뭐죠? 시스템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은 천정에 손상을 주고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은요, 건물의 천정에 손상을 주고 설치하니까 뭐가 됐지? 계속적 고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자. 이해되시겠죠? 그냥 에어컨은요, 들고 옮기면 돼. 동산이야. 그런데 건물의 천정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요, 손상을 주고 설치했기 때문에 얘는요, 계속적 고정이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뭘 그랬죠? 수도 꼭지죠. 얘만 보게 되면요, 얘는 동산이야. 우리가 설비점, 시장에 설비점 가서 수도 꼭지 하나 주세요 하면 요거 딱 들고 호흡이 넣어버리면 이동성이야. 얘는 뭡니까? 동산. 동산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아파트, 주방,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고정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하니까 계속적 고정이 되었다. 얘는 뭐가 된다? 정착물. 따라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해서 계속적 고정이 된다면 뭘로 보자?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물건에 설치해야 돼요. 자, 물건의 설치 의도는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정착물로 보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다른 말로 가스 스토브죠. 그러면 이 가스레인지는요,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예를 들면요, 일반 주택이다. 다음에 임대주택이다. 여러분의 집에 설치된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그럼 얘는요, 이사 갈 때 가져갑니까? 두고 갑니까? 가스레인지. 이사 가면 가져가지. 얘는 뭡니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동산이잖아요. 이것도 몇십만 원 하는데 가져가야지.
동산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었대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소위 원룸을 지어놓고 보통 신축 원룸을 짓게 되면 현수막 많이 보시죠? 현수막. 뭡니까? 풀옵션. 그러니까 이제 임대가 잘 되게 할 목적으로 여기에 세대를 살게 되면 최고급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벽걸이형 TV라든지 또는 이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자 임선에 와서 새들어서 살다가 갈 적에 이런 가스레인지나 벽걸이 TV를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결국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벽걸이 TV, 세탁기 등은 얘는요 정착물입니다. 계속적 고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그 목적이 뭐죠? 임대가 잘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설치가 된 가스레인지는 못 가져가요. 정착물 간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물건의 성격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대요. 용도에 적합하다. 주로 주문 제작이 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요. 책걸상이세요. 책걸상은 동산입니다. 왜?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책걸상은 동산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교회에 갔더니 교회 강당에 책걸상이 있죠. 그럼 교회에만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교회 용도에만 적합하도록 있는 책걸상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책걸상은요, 교회 용도에만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정착물로 인정하자. 따라서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주문 제작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책걸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다음에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 자, 거래 당사자가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있죠. 자, 임대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다. 임대인은 건물주죠. 집주인. 임대인이 정착물을 설치합니다. 임차인이 세대를 살면서 정착물을 설치하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지어요. 임대인이잖아요. 건물주가. 그러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지면서 임대인이 직접 여기다가 선반 또는 진열대 선반 또는 진열대를 설치했다면 임대인이 설치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세대라서 함부로 다룰 수 있다 없다?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설치한 주택물은 임차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훼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계속적 고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여기에 세대로 와서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대로 와서 선반, 진열대를 설치하게 되면 얘는요. 임대차 기간이 있잖아. 얘가 딱 끝나면 다 치워야 됩니다. 뭐지? 원상 회복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결국 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치워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결론. 임차인에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나갈 때 치워줘야 됩니다. 일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자, 이상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당연히 이동성인데 얘들도 이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면 정착물로 보자. 여기서 가장 심에 잘 나오는 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자, 정착물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보니까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크게 협의와 광의 두 가지인데, 협의는 어떤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뭐하고 뭐?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이때 정착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착물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민법상 부동산은 뭐하고 뭐? 토지와 정착물. 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광의로 넘어요, 광의. 광의는 교재 몇 페이지죠? 19페이지죠,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 광의의 부동산은 땡땡 모두 밑줄 하세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밑줄합니다. 옮겨볼게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플러스 네모되어 있죠. 네모가 뭔지 아시겠죠? 준부동산. 여기다가 준부동산. 준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준부동산입니다. 자, 협의의 개념에다가 준부를 합하게 되면 광의 부동산이다. 이때 준부동산이 뭡니까? 준부동산. 자, 얘는요,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었잖아요. 예를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같은 말입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자, 준자가 붙게 되면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게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책을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준부동산은 기억본 의를 보시면요. 의를 보시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괄호 있죠. 괄호. 종류 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어권, 광업권 등. 얘가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준부동산은 (1번과) (2번) 되죠. 강의 노트. 자, 1번, 2번 되고 필기가 안 돼 있죠. 필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가 되는 거야. 쓰면서. 준부동산은 자동차, 건설기계를 다른 말로 중기라고 해요. 중기. 다음에 선박, 20톤급 이상이죠. 선박. 다음에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중기, 선박, 항공기. 또는 임목. 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권.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준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게 되면 자, 자동차나 중기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뭐죠? 움직이잖아요. 이동성. 덩치가 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부동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요. 등기합니까? 등록합니까? 자동차 등록증.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증이 필요하고 선박은 등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등기나 등록을 하더라. 등록의 공시 방법이다. 자, 등기나 등록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볼까요, 이거? 등기. 동사는
그냥 점유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계를 차고 보여주니까 이 시계가 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자동차겠어요. 자동차인데요. 포르쉐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차거든요. 언젠가는 타겠지만은요. 포르쉐. 그럼 보세요. 동사는 시계를 보여주니까 제 걸로 인정했잖아요. 점유. 제 걸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요. 이 최고급 포르쉐. 운전석에 탁 똥폼 잡고요. 핸들 딱 잡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제 걸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차를 제가 핸들 잡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 것으로 공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가 제 걸로 확인하자면 뭘 보자? 자동차 등록증 원부를 보자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이 나오면 제 걸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더라도 점유만으로 공시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등록증이나 등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지?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처럼. 그래서 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니까 점유만으로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포르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요. 두 부류죠. 합격했다? 어떡합니까? 그대로 실천합니다. 무대뽀로 그냥 실무에 바로 몸을 담죠. 아니면 그냥 장록에 섞게 됩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합격증을 섞여두다가 3년 전부터 제가 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이 부동산 중개 실무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입지가 좋은데 위치가 좋은 데다가 피 주고 권리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뚜벅이 손님만 받아야지.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 이게 안 통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시내 대로변 한복판에 교통이 워낙 좋아요. 근데 뚜벅이 손님들이 안 들어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이 손님들이 손님 가게에 들어왔지만은요. 요즘은 그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중개는요.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에다가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해가지고 얘를 못하면요. 돈 못 벌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즘요. 네이버 매물 있잖아요. 네이버. 매물 들어가서 광고하게 되면 돈 들어갑니다. 심지어 벼룩시장 교차로 신문에 일간 신문에 광고하더라도 광고가 꽤 들어가. 그런데 그게 안 통해. 뭘로 통하지? 이걸로 통해 이제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가까우신 분은요. 원래 나이가 62이에요. 60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이분은요. 농협 점장 출신입니다.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퇴사하니까 이제 인맥이 다 끊겼지 뭘 해. 경조사를 합격했어요. 이분은요. 60 넘은 나이에 요거 합니다. 60 넘어서 이거 하기 힘들어요. 서툴지만은 본인이 직접 촬영해서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유튜브도 올리고 블로그도 올리는데
실제로 이분은요, 블로그를 잘 만들어주시더라고. 요거 갖고 먹고 삽니다. 계약 잘해요. 딴 데 광고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정규신문은 앞으로 필수는요, 유튜브랑 블로그는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해버리면 돈 못 벌어요. 22회 시험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1년 전이죠. 22년도에 제 밑에서 배운 친구가 있어요. 성은 송씨입니다. 송씨. 그러면 얘는요, 20대 초반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제 밑에서, 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뭘 했지? 중개업을 하면서 요거요. 특히 유튜브. 아마 7, 8년 전 유튜버는 초창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찍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젊으니까, 다시 말하면 MZ 세대잖아요. 젊으니까 여기 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빨리 출발했어요. 유튜브에 마스터 하우스라고요. 쳐보시면 화면 나올 겁니다. 마스터 하우스라고. 한 번쯤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요, 13,000명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유튜브 처음부터 빌라, 다세대, 다가구, 요새는 상가로 확장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해서 편집하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 돼버리니까 회원수가 지금 1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웬만하면 탄탄해요. 실무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돈 들여가지고 네이버 매물이고 어디 신문이고 광고를 올리는데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얘는요, 이렇게 되니까 광고비가 100만 이상 들어와. 오히려 유튜브 올리면서 돈 벌어. 100만 원씩. 그리고 자기가 올린 물건은 전부 다 뭐지? 통빌라, 통상가, 전부 통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찍어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가서 쓰기도 좋아. 이게 딱 보자마자 관심 있다. 예, 거래하기 좋아요. 이거는 오롯이 사자, 팔자, 양털 다 먹거든요. 양털을 쳐요. 한 건에 딱 하면요, 기본 뭐지?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아마 36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르쉐를 먹고 있어요. 포르쉐를. 예. 뭐 하나만으로 블로그는 별로 안 해. 유튜브 하나 갖고 찍어 올리고 계약 치니까 양탈을 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래서 포르쉐를 지금 2년차 타고 있습니다. 그 전에 BMW 탔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합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합격은 또 다른 실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프라인 점포에다가 실무하겠다. 말짱꽝입니다. 이 친구 사무실은요, 1층이 아니야, 1층이 아니야. 저기 외곽지야. 신도시 외곽지야. 이 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뚜벅이 손님은 한 명도 없어. 다 필요 없어요. 나가서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이 자체가 전부 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지역에서 유튜브 상가 원룸 쪽에서는 거의 1등, 2등 탑권역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포르쉐를 몰더라.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 정말로 이거 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무하시면 역행자가 돼야 돼요. 역행자. 원래 베스트셀러죠. 자기 개발했으면 돼요. 역행자가 뭡니까? 하게 되면 역행자. 역행자는 이거예요.
제가 뭘 그렸습니까? 피라미드. 피라미드. 얘가 뭡니까? 역행자는 요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죠? 전체에서 상위 5%. 5%.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요, 합격에 따게 되면 다시 실무에서 5% 안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시 몰아요. 그냥 막연하게 피 주고 점포 찾아, 점포 얻어가지고 그냥 뭐 신문 광고 하면서 돈 들어가면서 하겠다 하면 전부 다 이 바닥이라, 바닥이라. 문 닫고 결국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얘처럼 이렇게 활성화 시키니까 5% 안에 들어가더라. 중개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뭐 상위 5%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역행자라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합격도 해야 되겠지만 합격했다. 그때부터 진짜 목표를 하세요. 그래서 자 포르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 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포르쉐를 몰더라. 저는 걔보다 못해요 지금은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마인드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미래가 자, 이 친구를 능가하지 않겠느냐. 예. 자신감은 있어요. 자, 그래서 준부동산 하게 되면 동산이더라도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얘가 포함된 것이 무선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여기까지가 뭐지? 법률적 개념. 자, 정리되시겠죠? 자, 이제 강의도 그대로 눈만 착감하면 돼.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강의 두 가지가 있더라. 협의는 뭐지? 민법이네. 토지와 정착물이고, 광의는 뭐지? 민법에다 하나만 더 더해줘. 뭐? 준부동산 끝.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경제적 개념은 교재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요. 16페이지. 자, 경제적 개념은 목차가 5개 나오죠. 지금부터 경제적 개념은요, 제목만 단어 5개만 밑줄 하세요. 1번 자산 밑줄, 2번 자본 밑줄, 3번 생산 요소 밑줄, 4번 소비재 밑줄, 5번 상품. 별거 아닌데 출제가 자주 돼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모두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그러면 자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눈에 팍 찍어버렸어요. 한눈에. 어떻게 찍어버릴까? 경제적 개념은 단어들을 보면서 어떻게 봐? 바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한눈에 보이죠? 빠르게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경제적 개념. 얼마나 쉬워요. 자, 이래서 얘가요, 17회 때, 25회 때, 단독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컨대 다음 중에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산, 2번 생산 요소, 3번 소비재, 4번 상품. 틀린다. 공장 재단. 시어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얘는 어떤 부동산? 광이니까 법률적 개념이지.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자, 한눈에 정리되었죠. 경제 개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보시면요, 눈에 확 들어와요. 다만 자산과 자본의 미미한 차이는 알아야 된다. 자산과 자본. 어디까지가 자산이고 어디까지가 자본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산과 자본 하게 되면요, 이건 회계학 용어니까 조금 회계학 쪽 용어를 언급해야 되겠는데요. 참고로 듣기만 하시는데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계학에서는 어느 회사의 이 재산의 상태, 재무 구조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 있어요. 대차 대조표.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차변이 되고 오른쪽은 대변이 되는데요. 왼쪽 차변 항목은 그 회사 모든 자산. 나왔죠? 모든 자산은 차변 항목. 왼쪽에 기입하고요. 다음에 대변, 오른쪽에서는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하나가 뭐지? 부채. 부채는 아시죠? 빚진 거. 부채. 나머지가 뭐지? 요거. 자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숫자를 볼게요. 어느 회사의 총 자산이 100억이다. 자산이 100억입니다. 이 회사가 빚진 게 40억이다. 나머지가 자본이네. 얼마? 60억.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과 자본은요, 의미가 달라요. 어쨌건 전부 다 100억이고 40억, 60억이다. 무슨 개념? 경제적. 자산과 자본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본은 뭡니까? 자, 자본은 뭐죠? 총자산 100억에서 빚진 거, 부채 40억 뺀 거잖아. 빚을 40억 빼니까 얘는 뭐, 다른 말로 뭐지? 순자산 가치. 따라서 자본을 순자산 가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왜 이걸 썼지? 우리 시험은요, 이 단어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순자산 가치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자산과 자본 모두가 경제적 개념이고 주로 히읗자가 들어가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6페이지 여러분들이 제목만 밑줄에 했죠. 그러면 제목만 아시면 돼요. 설명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시험은요, 단어만, 종류만 출제되었으니까.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은 우리 교재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1번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어 4개 제목만 밑줄 하세요. 1번 자연 밑줄, 2번 공간 밑줄, 3번 위치 밑줄, 4번 환경 밑줄. 자, 옮겨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로 물리적 형태를 띤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은 이제 한눈에 들어와요. 제 칠판에 쓴 거나 여러분들 강의노트 그대로 정리한 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하게 되면 세 가지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법률적 개념은 두 가지네. 협의와 강의.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네.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요, 드디어 세 가지를 봤는데 드디어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이 뭐냐? 강의 노트. 우리 책은 없어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4번 보게 되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은 네모되어 있죠. 얘가 중요해요. 네모되어 있죠. 부동산 학에서는 바로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꼭 기억하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복합 개념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세 개가 나와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개 나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요거.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 다 합쳐가지고 어떤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이란 이걸 전부 다 합친 게 부동산입니다. 전부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줄여가지고 뭐? 법경기. 요즘 경기가 안 좋죠? 무슨 경기? 법경기.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가 바로 복합 개념. 다 합친 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자, 비교합니다. 꼭 비교하세요. 요거. 민법은 어떤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공부했잖아요. 뭐하고 뭐?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정착물. 그런데 부동산 학에서는요. 부동산은 뭐라고 했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뭐지? 법, 경, 기. 것입니다. 한눈에 보이죠? 민법은 가장 작게 봐요. 가장 작게 봐요. 학교는요, 가장 넓게 보고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입니다. 부동산은 민법과 학교는 똑같아, 다르다? 다르다. 가장 좁게 보는 게 뭐지? 민법이야. 토지와 정착물. 학교는요, 가장 넓게 봐. 법, 경기를 다 포함시키니까. 이제 개념 완벽히 섰죠. 네. 그러니까 민법과 학교는 범위가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제가 처음부터 민법과 학교는 개념을 비교했잖아요. 이제 한눈에 확실히 아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원에서 가게 되면 이 수험생들이 공부를 1도 시큰하고도 학교는 시간에 본선이 뭡니까? 물으면요. 얘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택도 없이 토지와 정착물 해버립니다. 학교론과 민법을 구분 못해요. 민법은 뭐지?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고 학교는 뭐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가 모두 포함이 된대.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법경기에 대한 내용은요 10분 쉬었다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